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서울 지역 해보겠습니다. 강남부터 노원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추이부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916건밖에 안 되네. 이게 얼마나 적은가? 12월 14일 기준 11월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마이너스 17%가 나타났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거래량 폭격맞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시장 매도자 문의만 많아진 상황. KB 지역별 매수 의지수 주간 추이를 봤더니 서울 지역이 53.2로 지난주 55.3보다 이제 3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량 보면요, 매수자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비교해드리는 10개 아파트 단지 거래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상승률이 0.02% 상승률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률을 축소했죠. 아마 이번 달 중으로는 보합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동일한 0.02% 상승률입니다. 8월 말에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0.2%대였던 걸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부분이죠. 자,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단지, 대단지 아파트 시세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해드리고요. 2층 이상의 중층 매물과 3주 이내 매물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반포 자이 아파트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단지 무려 3,410세대의 아파트죠. 자, 일단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2건, 12월 달에 1건 등록됐네요. 자, 반포자이 아파트 35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35평에 34억 5천짜리 매물이 3주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매물을 35억대로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50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44억에서 42억까지 하락했던 50평, 이번 주에도 42억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시세로 넘어가 볼게요. 35평 전세 시세 변함없이 19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평 전세 시세 3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자,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296세대,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26평 지난주까지 21억 5천에서 저희가 조사한 이후에 한 번도 시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2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34평 시세 지난주에 28억 5천으로 6천만 원 정도 호가를 상향 조정했고 이번 주에도 그 조정한 호가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10억짜리 매물이 없어지고 10억 5천만 원이 가장 저렴한 융자 없는 매물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34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3억이었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도 13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에 위치한 도곡 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000세대 이 아파트 단지 10월 이후에 등록된 거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추가로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33평 매매 시세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2억으로 1억 정도 조정됐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 32평 이제 32억 매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39억이었던 43평 이번 주에도 39억으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한 달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19억, 이번 주에도 19억이었습니다. 자, 43평 전세 시세 24억에서 23억으로 1억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젠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6,864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가 없었습니다. 11월 달에 거래 등록된 게 달랑 2건이네요. 복도형 아파트 제외하고는 1건 등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고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지도 않는 아파트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진짜 서울 아파트 거래 씨가 말랐다는 게 실감이 나시죠. 자, 파크리오 아파트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기준 지난주에 19억 8천만 원이 중춘 기준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는데 이번 주에 19억 5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2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2억 5천에 이제
중층 급매가 있었는데 22억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6평 10억의 전세 시세 형성됐는데 이번 주에도 10억이고요. 32평 전세 시세는 12억에서 11억 9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540세대 이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가 없었습니다. 10월 달에 한 건, 11월 달에 한 건, 전체적으로 등록된 매물 수도 적지만 거래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길어지게 되면 분명히 매도자들의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3억 5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3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39평도 26억 5천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세 분석을 시작한 이후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을 체크해 들어봤지만 등록된 거래에도 매매가 변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지난주에 33평 9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8억 7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고요. 40평 전세 시세는 10억에서 10억으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음마아파트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4,424세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죠. 10월 이후에 등록된 거래는 2건이고요. 이번 주에도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시세 변화부 살펴보겠습니다. 31평, 지난주에 24억 8천이었던 이 아파트 최저호가가 이번 주에 24억 5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8천만 원 정도 빠졌네요. 자, 매매 시세 34평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6억 5천에서 이번 주에도 26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1평, 지난주에 5억 5천에서 이번 주에도 5억 5천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지금 같은 겨울방학 시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자, 그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4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억, 이번 주에도 7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 없는 매물 기준입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레미안 위브 아파트 265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25평 시세 볼게요. 계속해서 12억 3천에 유지되던 25평 아파트 이번 주에 12억으로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14억 5천에서 이번 주도 14억 5천으로 한 달 정도 동일한 최저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25평 전세 시세 6억 7천에서 이번 주도 6억 7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3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7억에서 이 매물이 사라지고 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좀 많이 저렴했던 편이죠. 그것이 나간 겁니다. 자, 이제 DMC 파크부자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4,300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 내역 없었습니다. 자, 이 DMC 파크부자이는요, 지금 저희가 분석해드린 10개 단지 중에서 좀 거래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거래는 안 붙었네요.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11억 3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34평 전세 매매 시세, 지난주에 13억 8천,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억 5천, 이번 주에도 6억 5천이었고요. 34평 전세 시세 7억 5천, 이번 주에는 7억 4천으로 1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중개거래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481세대,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2건, 11월 달에 2건이 등록됐네요. 자, 2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6억 6천으로 전주 대비 1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6억 3천짜리 호가를 무려 3천만 원을 낮춘 매물이 나왔습니다.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 7억 9천, 이번 주에 7억 9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자, 2억 6천이었던 21평 전세 시세 이번 주에는 2억 5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하락이네요. 자,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 3억 5천, 이번 주에도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이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20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11억에 가장 저렴한 급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 매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3억, 이번 주에도 13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0평 33억 2천, 이번 주에도
3억 2천이었고요. 이제 23평 전세 시세 3억 8천, 이번 주도 3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 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35평이 호가가 5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50평은 변화가 없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전주와 동일합니다. 도곡 레슬도 호가 변화 없었습니다. 파크류 아파트 26평이 3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요. 32평이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잠실 지역에 본격적인 조정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전주 대비 변화가 없었고요. 음마 아파트 31평이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레미안 위브 25평 3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요. DMC 파쿠브자의 변화 없었으며 중계그린 아파트 21평이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성산시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포자이 35평을 제외하고는 5개 단지에서 매매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전주 대비 변화 없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6평이 10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도곡 레슬 43평 전세 시세가 1억 하락을 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 32평 전세 시세 1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제 34평 전세 시세 3천만 원 하락했고요. 음마 아파트 변화 없었습니다. 레미안 위브 33평 7억에서 8억으로 1억 정도 호가가 조정됐고요. DMC 파쿠브자이 34평이 전세 시세가 1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계그린 21평 전세 시세 1천만 원 하락했고요. 성산시형 아파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전세 호가가 낮아진 곳은 이제 4개, 5개 평형이고요. 2개 평형이 전세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보다는 하락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감소 쇼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오늘 체크한 10개 단지의 임대 제외 세대수가 37,715세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건의 거래가 등록됐어요. 이 10개 단지 중에서 일주일에 등록된 거래가 한 건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등록된 실거래 수를 합쳐봤더니 37,715세대 중에서 달랑 5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예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초급매나 급급매 수준으로 던지지 않으면 거래가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거래량 적은 거 매수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가보다도 실제 실거래가는 더 낮게 체결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된 금리 인상 오랜만이죠. 자, 저희가 쇼킹부동산에서 0.5% 기준금리에서 2차례 금리를 올리면 상승이 멈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 이야기대로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통계 기준으로 제로 수준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런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급매가 많은 곳은 하락세도 좀 보였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하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하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은 하락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차례 금리 인상에서 끝난다고 얘기가 안 나왔죠. 오히려 더 자주 올릴 거란 뉘앙스가 금통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 차례 금리 인상이 2분기에 일어날 겁니다.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왜? 네 번째 금리 인상부터 바로 전세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5차례 금리 인상으로 매매 가격 하락이 크게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호재가 많지 않습니다. 악재만 쌓여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조짐이 보일 때마다 금리 인상이 억누르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소식이 안 보여요. 자, 부동산 시장 이런 하락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집값 떨어진다, 쌤통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반등하는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해 두시고 향후 다가올 기회를 잡는데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부동산 1 아파트 교과서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